정말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도 보이지만 그 변화하려는 그 의지, 시도가 정말 저는 많이 서양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되게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많이 깨어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전통을 기반으로 그것들을 개성하고 발전시킨다 이런 게 있는데, 전통을 그냥 지킨다는 개념만 아니라 개성을 하고 새롭게 발전시킨다 이게 있는데, 당연히 전통은 전통의 모습 그 자체를 그대로 갖추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박물관에서 새로운 게 출토되면 그거를 꼴곱게 잘 보관하고 상하지 않게 발굴하고 보관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도, 그리고 그 시대의 시대상을 알려주고 그 시대에 왜 그럴까를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진화돼서 이 시대로 왔는가 하는 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국악하면 상당히 정통적인 분야로 인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국악하면 말 그대로 조선 시대의 음악의 그 어떤 사고가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오면서 경향은 너무 그러한 그 인식의 국악이 사로잡히지 않고 현대와 미래를 같이 연결시키는 개념의 국악, 그 새로운 그 전자와 이런 문물과 국악, 그 다음에 서양 음악과의 융합과 국악, 그 다음에 타 장르, 재즈라든지 새로운 영역과의 국악, 락과 헤비메탈 이렇게 그런 것들이 버무러지면서 또 다른 이 시대에 맞는 국악, 앞으로 100년에서 보면 대한민국 시대의 국악은 이랬다, 조선 시대의 국악은 이랬지만 대한민국 시대의 국악은 이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악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그 전통을만 가지고 있는 게 국악이 아니라 네네. 지금 변형된 국악도 국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군요. 네네네. 국악인들이 지금. 그렇죠. 그게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아까 세종대 뭡니까, 조선시대에 중국의 당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국악식으로 바꾸는 개념이 또다시 이 시대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도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악, 뮤지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 요거 이슈가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죄송합니다. 네네. 범 내려온다. 그래서 아니 이게 이 정도로 이슈가 되고 크게 대중들한테 인식이 돼야 되나 할 정도로 좀 놀랐거든요. 그렇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대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네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재창출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너무 변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그 국악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전통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전통은 전통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맞는 거는 새로운 국악에 대한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그러한 인식을 달리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긴 있군요. 네네. 당연히. 사물놀이가 나왔을 때 이제 농악 하시는 분들이 그 똑같은 그 변질시킨다고 하는 어떤 그런 평가도 있었고 문제의식이 좀 많았거든요. 농악에서 사물놀이로 변하고 사물놀이가 다시 또 난타의 개념, 연극하고 합쳐서 난타의 개념을 이렇게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죠? 그런 그 어떤 그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국악이 물론 많은 변화를 하고 시도를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건지 또 아니면 지금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전통 중에서도 어느 시대를 대변하는 그 전통이 갖고 있는 가치는 그 올곧게 잘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 시대가 지나면 또 만들 수 없는 또 다른 전통이 있는데 그걸 또 놓쳐서는 안 된다. 요것도 나중에 언니가 전통이 될 것이다. 네네네. 우리가 지금 하고 이 시대의 정서와 이 시대의 흥미와 이 시대의 감정을 이 시대가 지나버리면 또 없으니까 그거는 그대로의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좀 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미래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그냥 맡겨둔 미래는 나가겠지만 좀 더 바람직하게 또는 좀 더 흥미롭게 나가는 방향은 뭔지 좀 이렇게 보는 어떤 안목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입장에서는 나 처음에 그렇게 서양 음악들이 들어왔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국악을 전공하지만 서양 음악을 훈련받은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교육안에서. 예.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교과서 안에서도 초등 교과서의 즐거운 생활을 예, 하고 예. 보면 국악이 거의 13% 정도고 서양 음악 교육이 나머지. 줄을 이뤘거든요. 중고등학교도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 교육안에서 이제 그렇게 해왔고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부분 이제 그러한 문화들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국악이 아주 이렇게 일부분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 극소수의 어떤 한국 음악의 아주 어떻게 보면 신기한 부분. 제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국악 한다고 하면 대학교도 그러고 야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국악하는데 내가 왜 신기한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이제 뭐랑 비교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한복을 안 입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랑 큰 차이 없다. 고궁 같은 데 가면 한복을 입으면 이제 무료 입장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럼 너무 이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네, 내가 네. 한국에 있는데 왜 한복 입는 게 내가 신기해 보여야 될까? 이런 상황이랑 좀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국악인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입장에서는 좀 피해의식이라고 할까요? 주류가 아니라 항상 비주류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세월을 오랫동안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에 대한 좀 불만,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배구만 해도 예를 들면서 뭐라고 할까 음악 창의 도시인데 내가 국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오페라 극장을 빌려서 연주할 때 아 그래요? 빌려서요? 그거 좀 이상하죠. 전용 극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 오페라 극장을 빌려서요? 네네. 그리고 뭐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식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국악 판소리 공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풍을 들고 돗자리를 들고 네. 방석을 들고 옮겨갖고 거기다가 설치를 이제 하잖아요, 무대. 매우 서양적인 건축에 갑자기 일부분이 딱 갖다 놓아서 이게 조화의 부조화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느낌을 좀 많이 받죠. 아하, 그러니까 극장과 그 무대는 이미 서양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네네. 갖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병풍 치고 돗자리 놓고 이러면 이렇게 보면 뭔가 어색하구나. 좀 그렇죠. 피해의식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 단어를 쓰겠는데 피해의식 때문에 계속 더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시대가 요구하고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도 강력하게 있었지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국악인들의 자각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양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전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우린 소비하려는 그런 소비층이 있고 청중이 있고 이래서 자꾸 좀 변하려는 속도가 좀 국악보다 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 계신 예술가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반성하거나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제 서양 음악을 하면서 입장에서는 물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국악 정도의 발전은 좀 없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변화의 속도가 이게 변화의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국악은 어쩌면 더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피해 의식도 있고 뭔가 변화에 대한 갈증이 더 강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지금 이제 융합의 시대다 보니까 우리 음악 외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만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젠 혼자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결국 음악도 한 장르만 살 수 없고, 학문간의 영역. 예, 학문간에. 예. 그 거리가 좀 더 좁혀져가지고 서로 같이 공존하고 생존하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 음악인들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 예를 들면 청각의 요소가 음악인데 시각의 요소나 그 다음에 이 촉각의 요소나 뭐 그런 마음적인 어떤 부분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문화들이 이렇게 융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또 국악이 뭔지에 대해서 새롭게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악인과 서양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런 담화? 네네. 라고 생각해서 네. 저도 되게 내 스스로만 내 음악만 집중을 하다가 자꾸 다른 장르의 음악 또 다른 예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아 앞으로 좀 이런 걸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네. 제가 이번에 촬영을 준비하면서 또 나름 좀 공부를 해야 뭔가 질문을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다양한 국악들도 좀 들었고 이제는 막 환청이 들려요. 막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국악처럼 들리고 판소리처럼 들리고 막 이러는 거에서 아 참 내가 너무 그동안 무지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의 그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되게 보람됐습니다. 네, 흥미롭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촬영에 협조해 주신 최병길 선생님 네.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